안녕하세요. 궁금한 요즘 이슈 쉽게 알려드립니다. 지식의 삼촌입니다. 요즘 이혼 관련 프로그램 너무 많습니다.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이혼도 너무 많이 소재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저런 프로그램을 예능에서 할 수가 있지? 라고 반감을 표시하던 사람들도 점점 더 자극적인 영상, 자극적인 스토리에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옛날에는 이혼이 큰 흠이라서 참고 살아라, 이혼해도 숨겨라, 이런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억지로 사는 게 더 바보 같은 짓이라며 같이 못 살겠으면 이혼하는 게 맞지 않냐는 분위기입니다. 연예인들의 이혼 이슈에 대해서도 더 관대해지고 있는데요. 과거 이혼 이슈로 큰 홍역을 치렀던 이경실도 최근 예능 프로에 나와서 이혼해도 나갈 프로가 많아졌다며 세상 참 좋아졌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예능에서도 일상에서도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지, 이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세계 이혼율 1위다 라는 말까지 돌고 있습니다. 진짜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의 이혼율 세계 1위는 아닙니다. 2022년 기준 OECD 평균 이혼율은 1.8건, 우리나라의 이혼율 역시 1.8건으로 OECD 평균과 똑같습니다. 이혼율의 수치가 확인되는 OECD 회원국은 총 36개국인데 그 중에서 한국은 15위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 아시아로 분류되는 국가는 이스라엘, 일본, 터키, 한국인데요. 이스라엘의 이혼율은 1.7건, 일본은 1.6건으로 우리보다 낮았고 터키는 2.1건으로 우리보다 높았습니다. 범아시아권으로 분류되는 호주까지 포함하면 호주의 이혼율은 1.9건으로 우리나라는 아시아 5개국 중 3위입니다. 크게 차이나는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위권은 아니라는 데에 조금 위안이 되지만 이렇게 순위가 낮아진 것도 코로나 이유입니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거리두기가 시행됐잖아요. 그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혼율과 결혼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멕시코는 이혼율이 절반 정도로 떨어졌고 칠레와 슬로베니아도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2019년에는 2.2건이었는데 2020년에는 2.1건으로 떨어졌고 그 후에도 약간 감소세를 보이다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수치가 더 떨어지게 된 거죠. 코로나를 기점으로 이혼율이 떨어졌다는 건 국내 통계청 조사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19년 11만 831건이던 이혼 건수는 2020년 10만 6,500건으로 감소한 뒤 2021년에는 10만 1,673건, 2022년에는 93,232건, 2023년에는 92,394건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시행됐는데 이혼율이 떨어진 거랑 무슨 상관일까요? 이게 좀 말장난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혼율을 수치적으로만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혼율이 떨어진 건 맞는데 결혼하는 사람들도 줄었다 이거예요. 코로나 때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임이 금지되면서 결혼식을 많이 못하게 됐죠. 그리고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수치상으로는 계속 줄어든 게 맞다는 거죠. 코로나가 이혼율에 끼친 또 다른 영향은 코로나를 기점으로 가족 모임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혼의 이유 중 하나가 고부 갈등인데 가족 모임이 줄어들게 되니 부부 간의 갈등도 줄어들게 됐고 그 결과로 이혼율도 줄어들게 됐다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면 가족 모임으로 인한 부부 갈등이 이혼의 원인인가? 라고 유추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혼을 결정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혼을 할 때 혼인신고서를 내는 것처럼 이혼할 때도 이혼신고서를 냅니다. 그리고 이혼신고서에는 이혼의 이유에 대해 명시해야 되는데요.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성격 차이, 경제 문제, 가족 간 불화, 배우자 부정, 정신적, 육체적 학대, 건강 문제 순으로 이혼의 이유가 나타났습니다. 가장 많은 이유는 성격 차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대답은 다른 여러 문제에 대해 세세하게 말하기 귀찮을 때 한마디로 종합해서 말하기에 좋은 답변이죠. 이혼의 이유는 대체로 복합적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럼 진짜로 가장 큰 이혼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제적 문제로 이혼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뇌피셜 아니고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남편의 경제력이 이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남편의 월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혼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남편이 실직했다? 그럼 2년 내 이혼할 확률이 확 올라간다는 겁니다. 외국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사회학자 크리스틴 슈워츠, 펜실베이니아 대학 사회학자 필라 고날론 스폰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내의 소득이 남편에 비해 매우 높을 경우에도 이혼율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즉 남편이든 아내든 어느 쪽이라도 경제적 능력이 좋으면 이혼율은 낮아진다는 거죠. 복간에서 인신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결국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불화로 이어진다는 건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혼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혼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의 30.3%, 여성의 52.9%가 이혼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결혼 생활이 한 사람의 일방의 희생과 인내로만 이루어질 수 없고 이혼 역시 그럴 수 있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